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임용수입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비유로 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여러가지 그 문제들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과정 또는 의미를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가 가스레인지에 올라가 있어서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물이 끓게 되죠. 물이 끓다가 어떤 온도가 지나치게 되면 넘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불을 스트레스로 생각을 해보고 냄비에 차 있는 그 물이 우리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자아의 크기라고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어떤 능력, 힘 이런 거를 보았을 때 특정 온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넘치게 되죠. 넘친다라는 것이 이제 불안, 우울, 감정의 기복, 불면 이런 증상들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냄비가 끓어 넘치게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죠? 물론 불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정답이긴 합니다만 불의 온도를 낮출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냄비 뚜껑을 열어서 일단 좀 온도가 열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찬물을 살짝 조금 넣으면 순간적으로 끓어 넘치려고 하던 물이 이렇게 막 사그러드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그 끓어 넘치려고 하는 그 불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하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극도의 혼란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약물 치료를 통해서 끌어넘치려고 하는 물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이들 그래서 일단 초기 과정에서의 그 공포, 불안, 극도의 불안 같은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 이외에도 근육 이완 훈련이라던가 안정화 요법이라던가 호흡 훈련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급성기 증상들은 완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끓어오르는 불이 강하게 지펴지는 이 불 자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찬물을 붓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불안할 때 호흡 훈련을 하고 근육 이완 요법을 하고 또 버터플라이 허그라든지 이런 안정화 기법을 함으로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계속 쌓아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불이 강하게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물은 끓어넘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 내면에서는 계속 뭔가 어떤 화나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 또 아주 극도의 우울감, 공허함 같은 것들이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근본적으로 그 화력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물이 끓어 넘치게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불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약물 치료는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마치 그 항생제와 진통 해열제가 다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감기 몸살이든 어떤 폐렴이든 염증이 있었을 때는 열이 나게 되죠. 또 어디가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럴 때 해열 진통제를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열이 내리고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균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치료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죠. 항생제 투여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일정 시간 유지를 하게 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이후에는 해열 진통제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찬물, 해열 진통제 같은 초기 처방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항생제 같은 처방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심리 상태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고 안정화되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신과적 약물 치료의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불 자체를 끄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누구든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 지속적인 괴롭힘에 노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난관들, 경제적인 난관들, 그런 게 있었을 때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약물 치료만 가지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계속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물의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고 현명한 탈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이거는 스트레스랑 상관없이 정신과 질환 중에는 조현병이라든지 이렇게 생물학적인 원인이 분명한 질환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소인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도 발병하게끔 되는 그런 질환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 온도를 낮춘다기보다는 냄비의 열 전도율을 개선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냄비는 열 전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요.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화력이 올라가도 물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냄비가 볼륨이 적고 물이 작아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 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동일한 정도의 냄비와 물의 양이라 하더라도 냄비 자체의 속성이 지나치게 열을 빨리 전도함으로써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물이 끓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공황장애, 또 말씀드렸던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이 분명한 정신질환 같은 것들은 그 냄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꼭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이 강한 그런 질환뿐만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내 성향과 성격 때문에도 물이 빨리 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냄비의 열 전도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치료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관점을 바꿔야 되고 대응 전략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결국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던 방어 기제들을 한 차원 높은 것, 두 차원 높은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A라는 전략을 주구장창 사용해 왔어요.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방어 전략이죠.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1차원적인 방어 기제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트러블을 다시 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힘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계속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조금 더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조금 더 성숙한 방어 기제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장이고 열 전도율을 낮추는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생물학적인 원인이 분명한 어떤 질환 같은 경우에 약물 치료도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열 전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치아 교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대응 기제, 방어 기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치아 교정의 경우에도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바꿔놓은 다음에 뭘 씌우죠. 교정기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바뀐 치열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감정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안정화된 상태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비로소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단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이제 치료자와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방어 기제를 한 단계, 두 단계 성숙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관점의 치료 전략입니다. 찬물을 부을 수도 있고 해열 진통제를 넣을 수도 있고 항생제를 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인 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약물 치료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방어기제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치료 전략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예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가 스트레스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열은 날 수 있겠지만 큰 문제에 걸리지는 않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어떤 시점에서는 치료라는 관점이 적용되고, 어떤 시점에서는 성장이라는 관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료자 역시 인간적으로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배워나갑니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미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고, 정신질환이 없고 약을 먹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냄비를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펼쳐진 여러 작업들을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보이스 오브 라이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